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73페이지 유치권이죠. 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사유는 목적물의 멸실인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거든요.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돼야 되고 따라서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 가능하고요. 3번 유치권은 채무자에 의해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맞겠죠? 일단 물론 유치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 제3자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거죠. 문제지문에서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간접 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5번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예요. 자, 우리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비나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과 같은 채권은 임대차나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건축자재라고 해서 무슨 공사대금 채권 같지만 이거는 매매대금 채권인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5번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이거든요. 그럼 이 대금 채권은 매도한 자의 대금 채권이니까 매매대금 채권인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간접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한 거니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따라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죠.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면 꽤 오래 간다는 걸 느끼실 텐데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물권이고 경매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피담보 채권의 변제, 돈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X고요. 그 결과 결국은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X입니다.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면 미리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임차인과 같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간에 원래 목적대로 계속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일종의 보존 행위로 이해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 비워두면 망가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존 행위로서 가능하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번 경매할 수 있고요. 2번 과실수취권, 관리를 수취해서 변제 충당하는 것 가능하고요. 3번 유치권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해서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인정이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타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유치권자가 능동적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 이렇게 나와있죠. 자,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채무가 발생하거나 먼저 점유를 취득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고요.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러면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필요하니까요. 4번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로부터 승낙받을 필요가 없죠.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요. 상환기간이 허용가 되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상환기간 내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넘겨서 6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곳은 기억, 보증금, 니은, 권리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인데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인지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상인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 원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업이죠. 그러면 원래 채권이 필업이 유치권의 대상이니까 그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뭐죠? 유치권의 대상이 되고요. 따라서 디귿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리을 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 특약을 한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 특약은 원상복구 특약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유익비나 필요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치 목적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고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치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인 소유자는 유치권에 대한 소멸 청구가 가능하죠.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X입니다. 일단 뭐 이런 논리, 이런 지문은 뭐냐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점유자는 적법한 점유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여 하고 이를 매개로 해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대산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중요한 건 아닌데 좀 문제 자체가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아니라 5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문제 취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모르셔도 되는 문제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취득했고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했고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도 하고 있고 변제기도 도래하고 있는 상태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가 도래한 시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지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잘못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렇지만 문제 취지에 맞춰서 이해하자고요. 우리는 수험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그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겁니다.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충구권 행사할 수 없다. X고요. 니은번,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X고요. 디귿번, 을은 동시에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거만 맞아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항변권은 물권이 아니죠. 따라서 경락인에게 당연히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고 3번으로 처리했습니다. 넘겨보시면 8번입니다. 갑은 X 건물을 임차한 후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답만 볼 건데요. 일단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죠.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을은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고 1번이 답이죠. 9번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이 나와 있는데 4번이죠. 제3자의 유치물을 보관하는 것은 점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챕터 8 해가지고 저당권에 관한 기출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1번,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뭐 현재 채권일 필요도 없고 미래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려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제3취득자고요. 제3취득자에게는 세 가지가 인정이 되죠. 첫째,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두 번째, 경락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건물의 중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일괄 경매그 문제고요.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는데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경매 당시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원칙적으로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3자도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보존행위도 아니고요. 이용 계례가 같은 관리행위도 아니고 처분행위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 유용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대요. 그러면 채권이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되죠. 그 말은 그 저당권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쵸? 매매가 무효면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것처럼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도 바로 무효인 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아봤자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 효력은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자는 반환충구권이 없습니다. 반환충구권이 없는 물건이 세 가지죠.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3자에게 대항을 내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므로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라는 지문은 물론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경우에 지연배상금은 1년분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1년분이 아니라 2년간 지체된 경우에는 1년분만 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되거든요. 따라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돈을 갚고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1년분만 갚으면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는 전액을 변제해야지만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담보를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데 이 5번은 수용이 아닙니다. 공용징수가 아니에요.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했죠. 그러니까 협의 취득했다는 말은 이건 뭐죠? 매수했다는 거죠.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고요.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에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의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죠? 예, 부정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죠? 소멸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X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4번인데 제가 수업 시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다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됐다면 불법 말소가 됐을 때는 저당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등기를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5번,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넘기셔서 8번 문제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히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말은 원래 부동산에 부합됐다는 얘기죠.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니은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으므로 1번, 대여한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2번, 물상대의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이 있으므로 물상대의권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인도 지급 전에 반드시 압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인도된 후에 압류하더라도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4번, 목적물이 멸실되고 가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당연히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고요. 5번 또 나와 있죠? 공용징수, 수용이 아닙니다. 협의 취득한 것은 매매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